어두운 골목 끝에서 낡은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그 불빛 아래 누군가가 떨리는 손으로 빨간 펜을 쥐고 있습니다. 펜 끝에서 번져 나오는 붉은 잉크가 마치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피처럼 보이는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가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지던 그 순간을요. 어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아이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당장 지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조차 얼굴이 굳어지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믿게 된 걸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미신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이토록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빨간색이 복과 행운의 상징이고 미국의 교사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생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습니다. 유럽에서도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은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쓰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 색깔이 죽음의 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이 소름 돋는 미신의 기원을 4가지 뿌리에서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진시황의 핏빛 욕심에서 시작해 조선 왕권의 피바람, 그리고 한반도를 적신 전쟁의 핏빛 통지서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 여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빨간 펜을 다시 집어들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아주 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2200여 년 전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안의 거대한 병마용 앞에 서면 그의 권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인물 바로 진시황입니다. 중화 문명에서 붉은색은 태초부터 행운과 부귀를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색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거리를 걸으면 상점마다, 식당마다, 집집마다 빨간 등불과 빨간 장식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시황은 이 행운의 색을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칙령을 내립니다. 오직 황제만이 붉은색으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래 붉은색을 사용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긁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목이 잘려나갔고 소문은 삽시간에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원래의 뜻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점입니다. 황제 외에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면 처형당한다는 사실이 세월이 흐르면서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저주로 변질된 것입니다. 권력자의 탐욕이 민간의 공포로 둔갑한 첫 번째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바다를 건너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1453년 조선의 킹콜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어린 왕단종의 곁을 지키던 충신들의 목숨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사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손을 잡고 왕위를 빼앗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수양대군 편에 서지 않은 조정 관료들의 이름이 방명록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붉은색으로 이름이 적힌 사람은 예외 없이 숙청되었고 그 이름의 주인들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육충신이 사육신이라 불리며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오히려 죽음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방명록의 기억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붉은 글씨 곧 죽음이라는 공식을 조선 땅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동서양을 관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에 닿아 있습니다. 인류가 동굴에서 처음 바깥 세상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한 색이 바로 붉은색이었습니다. 사냥감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 노을지는 하늘 불꽃에 혀끝 이 모든 것이 붉은색이었습니다. 붉은색은 곧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의 색이었고 동시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색이었습니다. 이 원초적 기억이 수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의 뇌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잉크로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마치 그 사람의 피로 이름을 쓰는 것 같은 본능적 불쾌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논리대로라면 갈색도 노란색도 불쾌해야 하지만 유독 붉은색만이 죽음과 연결된 것은 피의 색이라는 한 가지 이유가 다른 모든 이유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뿌리가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군부대에서 전사한 병사의 명부를 정리할 때 사망자의 이름 위에 붉은색으로 줄을 그어 표시한 것입니다. 전사 통지서에도 붉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유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아들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심장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붉은 글씨는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기억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절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미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게 살아있는 가장 유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에게 붉은색은 결코 불길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입던 곤룡포를 떠올려 보십시오. 붉은색이었습니다. 만약 이 색이 불길한 색이었다면 왕에게 입혔을 리가 없습니다. 동짓날 붉은 팥죽을 쏘어 대문에 뿌리며 귀신을 쫓았던 풍습은 붉은색이 악귀를 물리치는 양의 색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속인이 부적을 쓸 때 경면주사로 붉은 글씨를 쓰는 것도 붉은색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붉은색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에게 수호와 벽사의 색이었는데 비극적인 역사 한 조각이 이 색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미신 역시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합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옛날 뱀을 다루던 땅꾼들이 휘파람으로 뱀을 불렀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숫자 4시 죽을 서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건물에서 4층이 사라지고 F층으로 표기되는 현상도 한자 문화권의 독특한 미신입니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전기가 없던 시절 어두운 데서 날카로운 도구를 쓰다 다칠까봐 만들어진 실용적 경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신에는 그 시대의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맥락은 사라지고 공포만 남은 것입니다. 다시 빨간 글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미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프로 운동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 선수 이름이 빨간 글씨로 새겨진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공식 문서에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는 것은 여전히 금기에 가깝습니다. 한 방송에서 외국인 출연자가 한국 친구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자 현장이 순간 얼어붙었다는 에피소드는 유명합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누군가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멀리로는 미신이라고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요?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통의 기억이 유전자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다고 해서 실제로 누군가가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일 뿐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며 해석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다만 오랜 세월 축적된 문화적 감수성을 존중하는 것 또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진시황의 탐욕에서 시작되어 개유정난의 피바람을 지나고 한국전쟁의 눈물을 번금은 이 붉은 글씨의 여정은 단순한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공포를 만들고 전쟁이 어떻게 무한을 바꾸며 기억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인간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다음에 빨간 펜을 집어들 때 단순히 무섭다고 피하는 대신 그 색에 얽힌 수천 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신다면 이 영상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미신을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만큼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붉은색 한 방울에 담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